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멋진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정말 연말이고요. 이번 주에 그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올해 최근에는 뭐 노래도 많이 못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올해는 이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오히려 좀 이 위기의 국면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말들, 그리고 따뜻한 미소들을 보여주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올해 3월 달에는 뭐 가장 지옥 같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항상 주변의 분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사시는 그런 그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휴가예요. 휴가라서 이제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나가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색다른 손님과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출근하는 과정에서 정말 오랜만에 탐방하고 싶은 기업이 생겨서 탐방을 한번 하고 출근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지수가 2772포인트에 도달을 했고, 코스닥은 947, 950에 육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사상 최고치, 그리고 코스닥은 2002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뭐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장을 많이 예측을 하고 계시고,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를 예측하지 마라.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그러나 세상을 예측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증시각도기 TV에서는 특별히 한국 장전에 과연 우리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의 견해, 투자의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 현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을 꼽아보라면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사람 있죠? 투자 기간으로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이제 90세가 넘었으니까 그의 인생 11세부터 했으니 이제 약 80년 정도의 투자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나온 그 워렌 버핏의 그 인터뷰 등을 따져 보더라도 버핏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별로 예측하지 않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비해서 투자 경력도 짧고 투자에 성공했다는 그 질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장을 예측하고 지수를 예측하려고 듭니다. 저는 이게 마침 구름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시장 예측보다 제대로 예측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수가 어떻게 갈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기서 돈이 더 들어온다면 지수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막 3천이 넘었는데 돈이 계속 들어온다? 계속 가겠죠. 4천이 넘었는데도 돈이 들어온다? 갈 겁니다. 즉 돈이 들어오면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부터라도 돈이 빠져나가요. 그럼 지금 상황부터라도 시장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간다는 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규모보다 개인들 투자의 규모가 워낙에 크고 한국 유동성 자금의 흐름들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돈의 방향은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이 들어오는 한에서는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양에 따라서 시장은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돈의 양에 비례해서 시장은 움직인다라는 분석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봐야 되느냐?
자,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현가에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리고 그게 주식 투자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시장 자체나 지수보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보고 예측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 바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입니다. 세상. 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은 회복과 최악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요?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한데요. 한국도 조만간에 백신을 맞기 시작하겠죠.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반대로 감염자 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는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사상 최악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의 현재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심리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썩 좋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백신이 실제로 접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전에 다 땡겨서 반영을 해왔고 백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현실의 상황들은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백신을 다 맞게 되고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좋아지겠죠. 지금 현실의 최악을 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부터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백신 이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신 자체는 이미 시즌이 끝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저는 여기서 어제 이제 동영상 나갔었죠. 독일 책방에서 나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인간은 저는 어제 독일 책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욕망하는 자, 그가 곧 인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욕망을 자극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드러내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추어진 욕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욕망이 백신 후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니까 고정화됐습니다. 즉 사람은 똑같은 현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면 예를 들어 사이클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대 사이클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인 한 그 욕망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그 욕망이 반영된 영역이 있죠. 한국 주식시장에도. 네, 여행주들입니다. 항공주들은 전혀 회복을 못하는데 반해서 여행주들은 회복을 엄청나게 했죠.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상승을 했죠. 네, 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요 다음 영역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했던 것에 한풀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거나, 기본적으로, 영업의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하고의 만남이 다 끊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법인 영업은 더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죠. 이동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못 갔던 여행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산업 사이클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구조적 변화는 우리가 2020년에 보았습니다. 사이버라이제이션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강력한 욕구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온라인 세상들, 이것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같이 공존하면서 나갈 것 같고요. 이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오프라인에 대한 열망들이 세워지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최근에는 요즘에 5G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5G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5G 얘기보다 5G 다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계속되는 투자에 대한 고민들 중에 저를 사로잡았던 생각 하나, 5G가 아니라 5G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2021년 상반기의 테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서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후에는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악악이 계속되느냐,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 앞에서 거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우리 증시각도일을 기대하시면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